(5분) 동안의 통찰. 어린 시절 보았던 만화 영화는 대부분 착한 놈과 나쁜 놈의 구분이 심플하고 명확했다. 하지만 좀 더 나이 들어 바라본 만화 속 캐릭터들은 보다 다채롭게 보인다. 둘리를 괴롭히는 빌런이었던 고길동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온갖 말썽쟁이 노숙자들을 받아주는 착한 집주인이기도 하며, 그저 싸워 물리쳐야 하는 악당으로 보였던 스파이더맨의 빌런들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불행한 사고의 피해자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의 시선과 사고가 확장되므로 선악의 구분이 심플해지지 않은 거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과 악의 대비를 좋아하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과 빌런을 상정한다. 끊임없이 무언가의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내재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거다. 그런데 이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 한번 살펴보려 한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는 가치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여 생겨난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한다. 따라서 선악의 구분은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할 뿐, 그것 자체로 선악 혹은 긍정과 부정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없다고 본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그것 자체로 악이라고 평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씩 예를 살펴보자. 살인은 악인가? 당연히 살인은 악이 아닌가? 그게 질문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금 질문을 바꿔보자.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악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살해 대상이 단순히 사람이라서 악이라고 느끼는 걸까? 좀 더 상황을 구체화해보자. 아이를 심하게 학대하는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 남편을 죽이고만 엄마의 행위는 악인가? No! 아마 대부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추리소설 속 명탐정 에르큘 포아르는 평소 어떠한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너무나 가슴 아픈 피해를 입어 평생 한이 맺혀 살아가던 수많은 이들이 함께 공모해 한 사람을 처단하듯 복수한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포아르는 그들의 절절한 아픔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내적 갈등을 하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성보다는 가슴에 호소하며 이들의 살인을 못 본 척 지나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살인을 절대적 악이라고 규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묘사한 이야기이다. 그럼 좀 더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극악무도한 버전을 생각해보자.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대량 학살을 일삼는 극강의 살인마가 있다면 그것은 악이지 않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거 살인마를 옹호할 새끼네 라고 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노파심의 이야기를 하자면, 나도 한 사람으로서 범죄 기사를 접할 때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이성적으로 엄격하게 헤아려 그것 자체로 악인 것이 존재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해당 질문에도 나는 여전히 노라고 답해야 한다 생각한다. 앞서 말한 무차별적인 대량 학살을 일삼는 살인마에 정확히 해당하는 빌런이 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벤져스라는 영화 속의 타노스이다. 그는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것만으로 인류의 절반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보다 극악무도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보다 높은 차원의 우주적인 입장에서 균형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탈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인간만큼 지구와 타 종들의 해를 가하는 종족은 없을 거다. 정말이지 만약 영화에서처럼 어떤 새로운 종이 나타나 인간을 없애야 할 해로운 종족이라고 판단한다면 나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 틀림없이 악이라고 부르던 것들도 때와 상황, 의미부여, 관점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칫 범죄를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위험한 사상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동의한다. 분명 이런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랴라는 옛말처럼 그런 가능성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나의 주관적 입장이 절대적인 명제가 되는 것은 위험하며
이 둘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절대적인 가치가 내재한다는 발상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어떤 선택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같은 카테고리들로 범주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치열한 분류 작업으로 만들어진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법이며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 분류 작업을 할 때 특정 잣대에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하는 사람은 편하다. 한 번의 분류로 판단이 용이해지며 어떤 사건을 건별로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도 줄게 된다. 또한 한 번 정한 것을 나중에 수정할 필요도 없다. 허나 이는 세세하게 별점을 붙여가며 구분해야 할 작업에 둔탁한 붓으로 대충 선을 그어버리는 것과 같다. 틀림없이 오분류가 생기는데도 절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어떤 것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자들이 매우 많으며 그 중에는 온 일가의 일생을 망치고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만든 법이나 규정은 치열한 노력으로 한 작업임에도 틀림없이 주관성이 들어가 있으며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절대적인 가치가 내재한다는 발상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극화시킨다. 자신이 한번 부정적으로 인식한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련 언어를 언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오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종교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단정을 짓는 것이다.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무조건적인 긍정과 부정으로 단정짓는 성향은 무언가에 절대적인 가치가 내재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섣부르게 단정짓는 문화가 팽배해지면 악성 기사와 선동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절대적인 가치가 내재한다는 사상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혐오와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며 이미 적대감이 생긴 집단 사이에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유발한다. 한번 정한 기준이나 시스템이 마치 온전한 것처럼 모든 것이 법과 시스템에 의해 충분히 잘 돌아간다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 무책임한 자들이다. 아무리 잘 구축한 시스템에서도 결국 이르라는 과정에 빈틈이 존재하며 틀림없이 각 개인의 재량권이 발휘된다. 그렇기에 각 개개인의 가치관을 잘 가다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대 건축의 거장 루트비 미스 반데어로에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세부의 마감이 결국 한 조형물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 변형되어 많이 쓰인다.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잣대에 절대성을 부여하여 단정짓고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 것은 디테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디테일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나도 분명히 그 피해자가 될 것이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